네, 안녕하세요. 수익마시 플러스 조현민입니다. 자, 이 주말 봄비도 내리고 정말 봄을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이라고 하는데요. 장이 열리는 평일이든 또 휴일인 주말이든 이 춘분처럼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늘 같은 마음처럼 투자 공부 똑같이 하셔야겠죠. 이렇게 주말에 똑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하게 더 꼼꼼한 공부 준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1부에서는 한 주간의 이슈, 또 특징주, 관심주 꼼꼼하게 체크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또 2부에서는 또 알찬 강의, 또 상담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 방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상담 방법은요. 서울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문자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란톡 채팅방에 수익맛에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들과 보다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최고의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저희 급등스타 정우철 전문가님, 또 양쌤 신미애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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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우리 급등스타 정우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 여러분들, 급등스타 정우철 전문가입니다. 이번 한 주 역시 변동성이 좀 심한 장세가 이어졌는데 사실은 지난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유입이 있어서 이번 주 초반까지는 좀 강세를 보였지만 FOMC 회의 이후에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1.7포인트 이상의 조금 급등이 나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장 후반에 이번 주 후반까지 조금 들어서면서 변동성이 조금 심해진 장세가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작년에 대세 상승장 때는 우리가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잡았을 때 수익이 조금 나는 장세가 이어졌지만 올해 들어서는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잡았을 때는 좀 손실이 많이 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급등하는 종목 따라잡기보다는 다음에 급등 준비적인 섹터라든지 아니면 종목들을 미리 선침해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방송에서는 그러한 전략을 준비했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전략 받아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양쌤 전문가님의 우리 인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을 주말을 또 준비하면서 열심히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 국내 시장을 보면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대응하기가 정말 힘들다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시장의 대응 방식들이 뭐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작년하고는 굉장히 좀 차별화 장세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아무리 주린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기업을 투자를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리고 정말 일일비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 만족감을 가지지 마시고 정말 좋은 기업들,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관점들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시장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하기도 하고 이게 시장의 재료들이 주린이 분들께서 감당하지 못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빠르게 변화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투자자분들께서 좀 흔들리지 않게끔 투자하는 방식들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끔 종목을 잡는 그런 노하우들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종목들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익마스 플러스 출발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특징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금요일은 한 주 마감하는 날이기 때문에 좀 빨간불로 마감하면 괜히 기분이 좋던데 이번 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양지수 모두 파란불로 안타깝게 장 마감을 했습니다. 자, 쿠팡에 대한 이슈와 더불어서 블록체인 관련주, 모빌리티 관련주 등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구체적으로 급등스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이번 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저는 이번 한 주는 창투사
투자들의 전성 시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는 이슈가 나오면 관련주들이 크게 급등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 직후에 공모가 대비 40% 이상의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한국 증시로 조금 유입이 돼가지고 뉴욕 증시 상장이라는 이슈는 전부 다 몽땅 나온 시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러한 상황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올해 백신 접종과 더불어서 이 미 국채 금리가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이머징 마켓에서 미 국채로의 자금이 이동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일단은 보면은 결국에는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 줘야지 증시가 안정이 되는 좀 시장인데,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로 인해서 2월이 들어선 다음부터는 굉장히 좀 불안정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진 것이라고 조금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었었는데, 그때 때마침 바이든 대통령의 1.9조 원 달러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사인이 좀 나와주면서 증시가 살짝 좀 안정이 됐었고, 때마침 이제 국채 금리도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좀 들어와 줬습니다. 그렇게 돼서 증시가 안정이 됐었는데, 때마침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가 안정되고 나서 쿠팡이 상장하니까 때마치 이런 테마주들의 급등이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한국 증시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국채 금리가 안정화됐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것이라고 조금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은, 이번 주에 FOMC 회의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는 1.7포인트를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자, 결국에는 우리가 그 국채 금리 때문에 1희 1비하는 장세가 좀 계속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좀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선취매하는 전략을 조금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자, 오늘 준비한 종목도 역시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종목과 더불어서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서도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시장에 들어왔고 또 쿠팡 이슈까지 터지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였다, 뭐 호재가 겹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또 어떤 뭐 이슈들이 있다고 해도 만약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게 된다, 뭐 기관들의 움직임이 있지 않다 한다면 과연 그런 종목들이 그렇게까지 상승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은 보면은 지금 선진국들에 비해서 코로나19 대비가 안 되는 이제 신흥국들은 네. 이 미 국채 금리로 자국의 자본을 이탈시키지 않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지금 긴축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미국에서 지금 1차 부양책 이후 곧바로 또 2차 부양책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미국에서 달러를 이렇게 많이 찍어낸다 하더라도 코로나로 지금 피해받고 있는 나라들은 긴축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국채 금리 상승 이슈는 계속 나올 때고, 이렇게 변동성 심한 장세에서 급등하는 종목 따라잡는 것보다는 앞으로 좀 급등할 수 있는 섹터에 좀 주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그렇다면 그 급등할 sek터는 어떤 섹터라고 보시는지. 일단 이제 경기 회복이라고 한다면은 딱 연결되는 게 있죠. 뭐 여행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여행이나 뭐 무역 그리고 네. 뭐 외교로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절차가 필요한데, 그게 네. 이제 주식시장에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과 좀 연결된 섹터라서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섹터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우리 양쌤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이슈 들고 오셨을까요?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유동성은 계속 나올 거다라는 초점을 좀 저는 맞추고 싶어요. 아무래도 뭐 앞에서 너무 잘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떠먹기만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좀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장기 채권 금리의 상승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또 다른 한쪽의 시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어제 연준에서 이제 더 이상 이 레버리지 비율을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안 좋게까지 볼 수가 없는 이유는 이거를 보통 은행에서 그 고정 비율을 3% 정도를 맞춰야 되는 비율이 있어요. 근데 작년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시장이 너무 안 좋았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시장에 돈을 풀어야 돼요. 유동성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시장에서 은행에서 돈을 풀고 이제 국채 가격으로 넘어가고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돈을 풀어줄게. 조금 더 지금 힘드니까 돈을 풀어주면서 이제 조금 더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풀어줬었던 자금들을 또 회수를 해줘야 돼요. 이걸 너무나 풀어줘도 경기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21년도로 넘어왔어요. 2021년도로 넘어왔으니 이제 풀어줬던 돈들을 다시 한번 좀 확장을 하기보다 축소를 하자. 조금 정말 괜찮은 기업들한테는 투자를 계속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풀어졌던 것들은 조금 힘을 좀 모아서 다시 좀 으쌰으쌰하자 이런 분위기를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뭐 단면적으로 봐서 뭐 국채금리 상승이 돼서 뭐 주가가 뭐 하락을 한다 이건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인 거고요. 결국에는 시장의 유동성들은 계속 반영이 되고 투자자분들께서도 최근에 뭐 기사들을 보시면은 계속 뭐 국채금리 상승하고 주가 하락한다 여기에 너무 포커스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은 돌고 돌아요. 순환매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어떤 종목들을 투자를 하는지 포커스를 맞춰 가시는 게 그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한면에 주식시장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는 올해하고는 정말 차별화된 장세일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는 돈을 풀었어요. 그렇죠? 기업이 안 좋으니까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요. 소비가 주니까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죠? 금리 인상? 아직까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경기 회복 단계 기대감 있어. 그거는 백신 접종 이후에. 그러니까 소비 섹터들 당연히 봐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경기 확장 국면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러니 작년에는 정말 안 좋았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만 바라봤다면 이제는 가야 되는 산업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차별화된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뭐 작년에는 뭐 단타를 계속해서 뭐 나 몇 %의 수익률을 뭐 만들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많아질 수 있는 시장? 그렇기 때문에 좀 단타보다는 단기를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잡아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성장주를 좀 가치주를 좀 바라보시면서 투자를 하는 이런 방식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주린이 분들한테는 그리고 투자를 하신 투자자분들한테는 더 도움이 되는 이 투자 포커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지금의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많이 나오고 뭐 정말 기사만 보더라도 언론에서 떠드는 이야기만 보면은 주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도 컨트롤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분들께서 방향을 잘 잡아가면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크게 겁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또 좋은 종목, 지난주도 좋은 종목 드렸었죠. 이번 주도 오늘도 좋은 종목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처럼 유동성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라고 생각을 했다가 중기, 그러다가 장기, 그러다가 또 손절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냥 단타가 좀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정말 단타 좀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성격이 급하고 빨리 이게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단타를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뭐든지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항상 이 방송을 할 때 비유를 들어드리는 게 걷지도 못하는 날려고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모든 순서를 좀 거스르지 않고 투자를 하시면 뭐 모든 단타든 뭐 장기 투자든 순서에 맞게끔만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종목 중에서 잠깐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투자자분들께서 제가 드렸었던 종목에서 이 팜스토리라는 종목을 만약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고 그 당시에도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시장 분위기 안 좋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곡물 가격 상승이 계속 이루어졌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강의 내용에서 에그플레이션이다. 그러면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이런 수순들을 체크를 할 수 있는 단계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단타를 하셔도 되고 중장기 투자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냥 뭐 주가 올라가는 거 그냥 뭐 따라잡고 이러면은 이게 어디가 고점인지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는 상태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 종목을 이렇게 드렸어요. 급등했어요. 그리고 주가 조정 만들어요. 오늘 강의 주제도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주가 조정 받아요. 그러면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여기 음봉에 해당되네요. 제가 매수가 얼마 드렸죠? 1,600원 이하로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와요. 보통은 순서에 거스르시는 분들은 이날 매수를 하려고 해요. 급등할 때 매수를 하려고 하지만 이 순서대로 가는 사람들의 투자 방식들은 주가 조정이 진행이 되고 나서 조금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에서 한번 매수해봐야지 이게 순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순서에 맞게끔만 진행을 하시면 뭐든 뭐 단타든 뭐 중장기 투자든 다 괜찮다. 그런데 성격이 너무 급하다 하시면 저는 오히려 좀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워낙 이 순리에 맞는 투자법으로 수익 주시는 양쌤이시니까요. 잠시 후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 또 집중하신 종목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급등스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어떤 특징주 들고 오셨을까요? 일단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네.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한솔 로지스틱스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 종목이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뭐냐면 작년 마켓컬리가 거리두기, 작년 3월부터 거리두기가 본격화됐었죠. 그때 이제 마켓컬리의 냉장 상품의 조기 품절이 일어났었을 때 한솔 로지스틱스가 마켓컬리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좀 됐었었고, 또 최근에 삼성 SDI 중국 법인 물류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 SDI가 중국 텐징에다가 공장을 조금 증설한다는 이슈가 나와줘서 한솔 로지스틱스가 물류와 2차 전지 그리고 마켓컬리와 더불어서 급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저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이 월요일 시초가로 이제 매수를 조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거래일 만에 좀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이번 주 내내 한 20% 이상까지 좀 급등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에 관심이 많이 없을 때 조금 선취매한 전략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투자자분들이 당일 급등하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 위주의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어제장만 하더라도 노랑풍선이라는 종목이 장중에 이슈가 하나 나와주면서 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분봉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급등 한번 나온 이후에 이렇게 급등 나오고 바로 한 1% 정도 올라간 다음에 쭉 한 10% 밀어버리는 이런 변동성이 좀 나와주고 있고, 또 최근에 시장의 주도 테마인 뭐 히터류라든지 아니면은 디지털 화폐 이런 종목들을 뭐 한 종목만 보여드리면은 뭐 유니온이라는 종목, 이 유니온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본다 한다면은 이게 이번 주에 있었던 장세인데 하루 동안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박스권 장세이고 그리고 대세 상승장이 아니죠. 시장도 변동성이 심한 와중에서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마저 변동성이 심하다고 한다면은 내 계좌를 지키지 못하고 손실이 커질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장세에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미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잡기보다는 향후에 앞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에 조금 주목을 하셔서 선취매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 로지스틱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쿠팡 관련해서 배송이 늘 예정이니까 이 종목 실적 기대감에 오른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이 종목이 뭐 진짜 딱 실적이 나온 종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감에 상승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이 앞으로 또 실적이 쌓이게 되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점점 실적이 쌓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지금 매수하는 것도 저는 좋아 보이거든요. 안 될까요? 지금 매수하는 것? 저도 이 종목은 앞으로도 좀 계속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켓컬리가 상장 이슈가 나온 다음에 장외에서 시가총액이 1조까지 올라갔다는 이슈가 나와줬기 때문에, 예전에 동방의 차트를 보시면
예전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예전에 동방의 차트를 보시면은 동방이 1차적으로 나스닥이 상장한다는 이슈 때문에 1차적인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차트를 좀 보신 다음에 아, 저점을 좀 들어주고 있구나. 매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날 좀 급등이 나왔죠. 이 급등이 나온 다음에 따라잡았을 때 꼬리를 달고 쭉 이제 하락을 해버리니까 다음날에 양봉 나왔을 때 조금 손절하신 분들이 좀 있다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근데 다음날 또 매수 기회를 주고 다음날, 다다음날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따다닥 갔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은 아, 아깝다. 분명 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동방이 이제 쳐다도 안 본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분명히 이제 한솔 로지스틱스도 마찬가지로 마켓컬리와 관련해서 물류 관련주로 엮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살짝 조금 눌렸을 때 조금 타점을 준다고 한다면은 그때 조금 매수해서 좀 기다려보는 흐름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면 동방도 한번 기회를 주고 나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마켓컬리와 관련된 이슈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종목을 좀 눈여겨보신 다음에 좀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하신다 한다면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 흐름 이후에 매수는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특징주 우리 양쌤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왜 이렇게 겹치죠, 종목이? 겹치나요? 네, 대성창투 가지고 나왔는데 네. 여전히 너무 이슈가 핫했어요. 아무래도 쿠팡 이슈가 돼서 이제 국내 IPO 상장 준비를 하고 있었던 종목들도 기업들도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크래프톤도 원래는 올해 아직 정확하게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일단 상반기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 상반기 예상이 되어 있었던 크래프톤 상장도 이제 미국 진출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성창투도 이번 주에 좀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미국행 가는 거 아니야? 뭐 야놀자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일단 IPO 준비를 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다 미국행인 거예요. 아직은 크게 결정된 건 아니고. 그런데 이 쿠팡이 상장을 하게 된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투자 유치가 조금 용이하다라는 점. 국내 상장 조건이 까다롭다면 미국 상장은 조금 완화해준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자금 확충을 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투자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준비하던 기업들도 미국행을 좀 준비를 한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팩트는 아직까지는 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성창투 같은 경우도 지금 화면을 보시면 2월 달에 상한가가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출연해서 투자자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었던 수렴 중에 수렴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급등 시세가 나온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선은 이 종목보다는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커머스 시장이라는 게 전자상 거래거든요. 그러면 온라인상이나 아니면 휴대폰 결제가 편하게 이루어지고 쇼핑이라든지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편하게 이제 배송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뭐 우리가 뭐 쉽게 생각을 하면 이커머스 시장이라고 하면 뭐 창투사주들은 보통 테마주 형식으로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네이버를 우리가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네이버 하면 이커머스에서 이번에 뭐 이마트하고 신세계하고 지분 교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커머스의 장악력은 네이버가 조금은 더 크지 않을까. 당연히 크겠죠. 그리고 그 쿠팡 상장을 할 때도 투자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쿠팡 대 네이버 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제2의 뭐 쿠팡이 네이버다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네이버는 네이버 성격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국내에서의 절대 강자 네이버죠. 뭐 쇼핑하죠, 모빌리티 하죠, 이커머스 하죠, 웹툰 하죠. 뭐가 부족한가요, 그죠? 그래서 뭐 창투사라든지 뭐 결제 시장이라든지 테마 성격으로는 이커머스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맞고 그리고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이커머스 플랫폼 회사들은 정말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대형주 정도의 포트폴리오 분산화를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이번 주에 이런 뭐 이커머스 시장이나 뭐 창투사 시장이나 쿠팡 이슈를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 너무나 활발하게
활발하게 움직였다라고 해도 절대 숨은 강자들을 꼭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께서도 그래도 투자를 하실 때 안목이 있으실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좀 이 순환매적인 부분에서는 이 창투사 움직임에서는 대성창투가 가장 좀 원활하게 움직였고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서도 대성창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시세를 좀 보고 싶다 하면은 또 다음 주에 눌림목을 또 공략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성 창투 통해서 이 전자상 거래를 말씀을 해주셨고, 뭐 이커머스 요즘 떠오르는 종목들 요즘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 좀 깜짝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그럼 뭐 이 섹터를 매수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섹터는 좀 냅둬야 된다 이런 섹터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제약바이오는 지금 시장에서 어차피 고령화 네. 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올해 그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이 연기금 쪽에서 포트폴리오 분산화를 시키면서 좀 편입을 하고 있는 섹터가 반도체 중소형주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에 이 제약바이오 쪽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조금 축소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건 또 다음 달 되면 또 어떻게 변화가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2020년도에 이 코로나 백신 때문에 그리고 치료제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상승이 나왔었고 그런데 올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코로나 백신에 너무 집중해서 보기보다는요. 정말 장기적으로 아직 치료제가 100% 나와 있지 않은 이 알츠하이머 쪽을 좀 보시거나 저는 그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제약바이오를 뭐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의 수순에 맞게끔 공략을 한다면 뭐 이커머스 시장에서 반도체도 괜찮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메타버스가 또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 좀 신성장하고 있는 테마를 보거나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산업에서 또 올해 슈퍼사이클의 반도체 시장도 저는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굳이 꼽자면 제약바이오는 조금은 쉬어가자 하지만 파이프라인을 고려한 제약주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지금까지 한 주간의 이슈와 특징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관심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또 관심주 한번 꼽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우리 급등스타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자, 전문가님 어떤 관심주 들고 오셨을까요? 일단은 이제 오늘 제가 좀 거창하게 말을 한 것 같은데 네. 오늘 제가 좀 가져온 종목은 라운시큐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제 라운시큐어는 정보 보안 전문 업체죠. 모바일 보안 솔루션과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정보 인증, 신원 인증 그리고 생체 인증 플랫폼을 조금 구축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최근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백신 예방 접종 증명서 발행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라운시큐어가 백신 여건 관련돼서 좀 사업체로 선정을 받을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백신 여건 관련된 종목으로 좀 엮이긴 합니다. 지금 유럽과 전 세계 각국에서는 백신 여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유럽 같은 국가들은 관광으로 조금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백신 여건 관련해서는 충분히 여행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여건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국제 통용 백신 여건을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자, 선정되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백신 여건된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고 특히 여러분들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결국에는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조금 뜻하겠죠. 여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역이라든지 외교 등 이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절차가 조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백신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정리하자면 경기 회복 기대감에서 경기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백신 여건이라는 절차가 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백신 여건은 블록체인 기술이 필수입니다. 라운시큐어는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사력 협력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백신 여권 관련해서도 충분히 협력사로 선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존재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라운시큐어가 예전부터 좀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보시면 한 10달 동안, 한 10개월 정도 동안에 누가 봐도 지지 저항이 확실하죠. 여기서 저항 받고 지지 받고 저항, 저항, 지지, 저항 계속 이 박스권을 10달 동안 뚫어주지 못하다가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 꼬리를 살짝 내려보시면 밑에 캔들들의 저항 구간이 보이시죠? 자, 완벽한 지지가 좀 나왔습니다. 이번 금요일장에 이 저항선을 완벽하게 돌파해주는 캔들이 나오고 완벽한 지지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 라운시큐어가 백신 여권 이슈와 더불어서 이전에 돌파하지 못했었던 이 저항 구간을 완벽하게 돌파하고 지지가 나온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드디어 이 재료를 힘을 얻고 라운시큐어가 좀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 주봉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주봉 보시면 급등 이후에 조금 눌려주지만 쌍바닥 만들어주면서 61선에 완벽한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자, 21선에서 60일선 사이에서 5일선이 조금 행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주봉도 나쁘지 않고 일봉상 저항 구간을 돌파해주는 캔들이 나와서 라운시큐어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백신 여권과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 개 좀 본다 한다면은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은 이 QR코드와 관련해서 백신 여권 관련주로 엮이는데 얘는 이제 정책 수혜주 관련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이제 과열에 들어갔습니다. 얘는 조금 문제가 있고 조금 위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케어랩스라는 종목, 케어랩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우상향 해주고 있지만 자, 지금 들어가기에는 뭔가 약간 조금 급등 이후에 따라잡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라운시큐어라는 종목을 본다 한다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돌파하지 못했었던 저항 구간을 이제 돌파하고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후발주로서 미리 선침해야 하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본다면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4,550원 정도, 네, 이전 꼬리 부분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손절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3,650원 정도 잡아드리면은 괜찮은 가격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종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차트를 정말 열심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저항, 뭐 지지 저항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차트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진짜 돌파할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네. 움직일 수 이 있을까요? 종목이요? 예. 네. 제가 다른 종목 말씀하시는 줄 알고 예. 예를 들으셔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 네. 일단 이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도 그렇고 블록체인 기술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뭐 두나무라든지 아니면은 빗썸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었고 뭐 우리 기술 투자 이런 종목도 올라가는데 전부 다 이제 투자 관련된 창투자 종목들이 위주로 올라갔었습니다. 보안 관련주인 뭐 휴네시온이라든지 뭐 휴네시온이라는 종목도 원래는 좀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인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박스권에서 좀 돌파가 나와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올라갈 때 이 보안 관련된 종목들을 크게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맨날 올라가는 테마주들에 그냥 피로도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비덴트 위지트들은 너무 피로도가 너무 많이 쌓였고 이제서야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 라운시큐어가 이미 뭐 박스권을 돌파가 나왔었고 백신 여권 이슈까지 좀 더불어서 블록체인 기술이 조금 부각이 된다면은 이전 이제 박스권 저항 구간을 지지라인 삼아서 좀 큰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인을 잘 타라는 말이 있듯이 이 종목도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대세를 타고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 바로 라운시큐어입니다. 자,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4,550원, 손절가는 3,650원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주 우리 양쌤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관심주인가요? 네, 팅크웨어입니다. 네. 일단은 뭐 투자자분들께서 올해 모빌리티 산업이 성장을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작년에는 2차 전지 시장의 속도가 굉장히 좀 가파랐었던 시기였었죠. 제가 오늘 방송에서 좀 주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순서를 거스르지 말자.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가게 됐었던 가장 큰 배경은 테슬라에 대한 수요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테슬라 측에서 우선적으로 이 전기 차량 판매에 대한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도 테슬라 수요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좀 늘어났었던 것도 있고 근데 거기에 큰 배경은 또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2018년도에 이 중국에서 보조금 축소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전기차 수요가 갑자기 또 감소가 되다가 이제 2019년도, 2020년도 넘어가면서 또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또 불거지면서 그때부터는 친환경 수요들이 또 관심을 좀 갖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뭐 국내로 따지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분사가 된 LG 화학 이전에 이 기업 같은 경우도 2000년도 초반부터 이 배터리 시장을 계속 공략을 했었고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서 경쟁 구도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최근에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의 이슈가 굉장히 좀 강했잖아요. 폭스바겐에서 각형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겠다. 그래서 뭐 K 배터리가 이제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시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투자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하나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K 배터리의 기술력은 글로벌 5위 안에 들어요. 그러면 이 글로벌 5위 안에 들었었던 기업들을 굳이 지금 현재 위협 단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최근까지 주가가 상승을 한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을 한 요인에서 하나의 재료로 지금 부각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2차 전지는 이제는 당연히 수요 증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산업이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봐야 될 게 뭘까요? 자율주행이겠죠. 그렇죠. 자율주행. 그래서 지금 모빌리티 경쟁 구도에서 배터리 이제는 자율주행 그리고 현대차에서 모빌리티의 재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빌리티 재료에서 뭐 수소차, 전기차, 지금 뭐 이런 전기차 플랫폼에서 아이오닉도 나오고 기아에서는 또 EV6도 나오고요. 이제는 또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또 준비를 하는 그런 청사진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항공에서의 모빌리티 그리고 이 차량에서의 모빌리티 그 안에서는 이 전기차와 2차 전지 수요 이후에는 자율주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기업 간의 차세대 먹거리를 함께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팅크웨어가 이젠 2차 전지 이후에는 순환매에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팅크웨어 이전에 다른 종목 두 종목만 좀 같이 보면서 나열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포뱅크 같은 경우도 자, 끼가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자, 보통 주가가 이야기를 할 때 급등 이전에는 수렴을 많이 해주는 차트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움직이고 나면 와 이제 저 종목 나도 한번 따라잡아야지 자연스럽게 수급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테마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 테마가 움직였다라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 먹거리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포뱅크 그리고 라닉스. 자, 라닉스 같은 경우도 과거에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자율주행 누가 미래 성장 산업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급등이 또 다시 한번 나왔고요. 자, 팅크웨어 보도록 할게요. 팅크웨어. 일단은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투자자분들 이 차량용 블랙박스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율주행 테마에서 가장 필요한 회사. 근데 자율주행하면 이 내비게이션이나 차량용 블랙박스 하면 또 카메라 시장까지 같이 봐야 되는 구조이긴 하지만 일단은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투자자분들께서 최근에 주가 하락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이 수렴 중인 상태에서 자 어제 같은 경우 한 9% 정도 떴거든요. 9%의 상승이 나왔어요. 자, 자리를 한번 보면요. 단기 바닥 구간이 형성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주가 조정이 발생이 됩니다. 뭐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돼, 오늘 아니면 안 돼 하면서 막 급등한 종목들 굳이 따라잡을 이유 없어요. 이제 가야 하는 종목에서 천천히 자리 잘 잡아주고 바닥 따지기 열심히 해주고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가 18,000원 이하 정도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천천히 주가 하락이 나올 때마다 좀 매집하고 모아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자, 월봉 구간으로 보시고요. 25,000원 상단 부근, 2020년도의 고점 25,000원 부근입니다. 그 부근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정도 잡을 겁니다. 15,000원대까지는 주가 조정 나올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모빌리티라는 대세 이슈를 들고 있는 팅크웨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18,000원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관심주 우리 급등스타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제 두 번째 종목은 백신 여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행주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두 번째 제 관심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 일단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회복이라고 한다면 바로 여행이겠죠. 이제 백신 여건이 가시화될수록 또 이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가 될 텐데 지금 최근에 백신 접종이 시작된 미국은 팬데믹 이후로 한국 여행 이용객이 135만 명까지 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1년 이내 최대 수준까지 조금 회복을 한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여행업계의 부활 가능성이 조금 더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심지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5월 이후에 여행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팬데믹 상황 내내 타격을 입었었던 여행업계에 이제는 좀 봄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확정은 아니지만 5월 달이면 백신이 광범위하게 접종이 또 완료가 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좀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확실한 일정으로 5월 달까지는 충분히 여행주를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제주항공을 가지고 나왔냐고 한다면은 제주항공은 LCC 1위 기업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 제주항공이 코로나 이후에 지난 11월 달부터 쭉 화이자, 모더나 백신 임상 중간 결과가 나온 순간부터 좀 급등이 나와줬었는데 쭉 우상향해줬었는데 코로나 이전 수준의 주가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겨우 코로나 이전 수준을 조금 회복한 상태고 지금 보시면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 뭐 대한항공 지금 보시면 뭐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은 연봉으로 보시면은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상태에서 2년 전, 3년 전, 4년 전의 주가를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진에어 마찬가지로 LCC 항공사인 진에어를 보신다고 한다면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합병된 이슈 때문에 관련된 테마주들이 급등하면서 진에어 역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항공사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도 못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주항공이 이 여행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좀 이제 회복한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주항공을 봤을 때 항상 항공주가 거품이다 또는 이제 코로나 2년 전 주가를 다 회복했다라고 하지만 제주항공은 아직도 회복을 이제 한 상태고 목표가를 조금 잡아본다고 한다면은 이전에 코로나 이전 수준인 원래 제주항공이 3만 원대에서 돌파하느냐 마느냐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3만 원 살짝 미친 한 29,200원 정도 이날 좀 길게 꼬리가 나왔던 데까지 회복이 될 거라 좀 생각이 들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 대신에 좀 보수적으로 23,600원 정도 잡으시면은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주항공이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29,200원, 손절가는 23,6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관심주 우리 양쌤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 일렉트로닉스라는 종목이고요. 우주 일렉트로라는 종목이고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기, 그리고 이제 반도체용, 그리고 차량용 부품, 커넥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의 쓰임이 있을 수도 있고 자동차 부품의 쓰임이 있을 수도 있고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전에서도 이야기해드렸죠. 연기금에서 비중 포트를 최근에 계속 연기금 매도 너무 많이 치잖아요. 막 짜증도 나고. 그런데 여기에서도 매수를 하는 종목 주체들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그게 어느 주체가 되냐면 자 화면을 보시면 수급만 간략하게만 보여드리고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그리고 연기금 매수에서 유입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투자자분들께서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는 기타 법인에서 물량들이 계속 유입이 되면 그 종목들도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투자자분들 매수 가격대 범위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3만 원 이하로 매수 가격대 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전 고가 정도의 가격 범위 4만 원 부근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 범위는 24,500원 부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바로 우주 일렉트로입니다. 자,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3만 원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4,500원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다음 주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급등스타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다음 주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요즘 시장에서 순환매 도는 테마들을 보면은 맨날 이제 올라오는 테마들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히토류라든지 가상화폐 또는 이제 정책 수혜주들만 올라오고 있는데 이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은 대부분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쌓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종목들 장중 급등할 때 따라잡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급등을 준비하는 섹터 그리고 다음에 시장을 주도할 주목들을 다음에 시장을 조금 주도할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바로 그 종목이 백신 여권 관련해서 숨겨진 대장주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종목은 내일 일요일 오후 9시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방송 꼭 챙겨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일요일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략 우리 양쌤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다음 주 어떻게 가야 될까요? 연기금 선택에 주목을 해라.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투자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시장 빠질 때 가장 빠르게 빠지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경기 민감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나온다고 해서 와, 씨 겁나 매매하지 말아야지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차별화된 전략을 좀 잡아가야 되고, 그럼 좀 밑에서 저가 매수를 할 전략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만의 이런 매매 방식들은 좀 남들이 좀 불안할 때 매매를 한번 해보자, 투자를 해보자. 그래서 이게 매매 축소가 된다라는 거지 매매를 아예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연기금 쪽에서 매수하는 종목들을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선택하는 그 섹터를 공략을 하시거나, 아니면 시장 변동성이 나오니까 당연히 시장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 확대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자분들. 그러면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 확장 국면에는 가장 먼저 빠르게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어디가 있을까? 그리고 경기 민감주를 왜 공략을 하지 않아야 될까? 꼭 해야 되는 섹터인데. 그래서 중소형주에 집중을 하시되 오늘 제가 드렸던 종목들, 소개한 종목들은 꾸준히 좀 집중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변동성 확대 시에는 비중 조절은 당연히 해 주셔야겠지만 민감주를 공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주가가 살아나고 증시가 살아나고 그럴 때 가장 최대의 수혜를 받고 최대의 이 수급들이 들어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 뭐 종목들 잡는 방법들 선취매하고 편안하게 매매하는 방식들 당연히 양쌤이 알려주겠죠. 그렇죠? 일단 이 방송에서 하지 못했었던 내용들은 우리 투자자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겠지만,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 그 방송 통해서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많은 도움 받아가시고 편안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 방식들 양쌤을 통해서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쌤의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만세 4글자를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에서 저희 양쌤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오늘 잠시 후 3시 변동성 장세, 최대 수에 기대되는 종목들 선취매할 수 있는 전략
전략들 챙겨주신다고 하십니다. 저희 1, 2부 끝나고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노란톡 채팅방에 수익 만세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들과 보다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시 2부로 다시 찾아올 예정인데요. 저희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 방법 알려드릴게요. 서울 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문자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문자 번호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잠시 후에 전문가님들께서 꼼꼼하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시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